미국의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미국의 과학재단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 직접 슈퍼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야만 돼요. 가가지고 돈을 내고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그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겪어볼 수가 없는 미국에서 직접 그 컴퓨터를 만져보기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컴퓨터 분야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은 하고 왔고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괜히 위축이 돼요. 우리뿐이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그랬는데 TCP/IP를 그 미 국방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나운서가 되고 연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연결을 해준 연결 포인트로 뭘 줬습니까? 과학재단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끔 해줬어요. TCP/IP만 네가 갖고 있다면 굳이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도 돼. 내 TCP/IP라는 걸로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모든 많은 대학교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제 단지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죠. 비행기 삭 들일 필요가 없이요.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텔넷입니다. 이 텔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다가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미국하고 됐어. TCP/IP를 사용하니까 인터넷이 되네. 그러면은 이 서울에 와서 바로 미국의 슈퍼컴퓨터를 내 컴퓨터에 그냥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인터넷이 확 퍼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있었고 연구자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간 쪽으로 응용이 돌아서면서 그는 웹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웹 서비스가 사용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네, 이러면서 인터넷이 왔는데 PC 경우에는 혼자 쓰는 거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니까.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연결을 해요. 인터넷 서비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저쪽에 있는 내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고 싶다. 이게 이제 원격 데스크탑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집에 컴퓨터를 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원격 접속을 해서 집에서 아까 문서 작업하다 만 거 그걸 여기서 마저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원격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10에서 어떻게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윈도우 10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찾으면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접속을 하죠. 로컬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 원격직 컴퓨터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IP 주소를 쳐서 연결을 하면은 저쪽에 있는 컴퓨터가 사용자와 그 암호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암호를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맞춰주면은 그것이 이제 접속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반면에 그러면 저쪽에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아무나 막 들어와서 내 컴퓨터 지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안다 해가지고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곤란하다. 그러면은 그 저쪽 컴퓨터가 일단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허락하는 방법이 준비를 해줘야 돼.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시스템 속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해서 그 PC 파일에서 그 원격 접속을 이게 허용을 해주는 처리를 해줘야만 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해도 되고요, 윈도우 로고 키를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격 접속을 해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컬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죠. 원격 데스크탑 하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고
이쪽 컴퓨터에서는 받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설정에서 이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됐을 때 이 컴퓨터가 여기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컴퓨터에서는 여기 시스템 속성에서 원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은 일단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원격 컴퓨터에 지금 설정을 했다고 보고 우리 이 컴퓨터에서 원격지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격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서 원격해서 데스크탑을 연결을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지금 원격지 컴퓨터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IP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P가 제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192.168 그 다음에 0.21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그쪽 컴퓨터의 사용자가 봄비@hotmail.com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윈도우를 설정할 때에 윈도우 계정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암호를 내가 알아야 원격지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속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격 데스크탑 요 화면이 나오면은 원격 데스크탑과 연결이 된 겁니다. 됐는데 여기서는 인증서 관련해서 인증서가 유효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안 한 것 같다. 괜찮겠냐? 인증서 없이도 돼?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예스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관련해서 더 하고 싶으면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니고 로컬 컴퓨터가 아니고 원격지 컴퓨터의 화면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원격지 화면입니다. 자, 원격지 화면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입니다. 저 컴퓨터에 내가 한번 IP를 확인해 봤거든요. IP를 확인해 봤는데 IP를 왜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IP를 확인하는 명령어 IP config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명령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command, cmd 이렇게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와요.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면은 이런 창이 뜨면은 여기서 내 IP를 알기 위해서는 IP config 이렇게 치면은 이것에 대한 IP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IP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제 접속을 한 겁니다. 했는 거고, 이게 지금 저쪽 원격지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작 메뉴가 다르죠? 시작 메뉴가 달라요. 이건 제 컴퓨터에 제가 여기 이 컴퓨터에서 다른 제 컴퓨터에 접근을 한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고, 우리 아까 이 컴퓨터의 로컬에서 시작 메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죠. 이게 원격지 컴퓨터 얘기입니다.